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북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탄두 3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한국 국방부는 2022에서 2026년 국방청사진에서 파괴력이 대폭으로 강화된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북한의 장거리포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요격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우리는 더 강력하고 더 긴 사거리, 더 정밀한 미사일을 개발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사거리 350에서 400km와 적재량 3톤에 달하는 신형 무기가 이 미사일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미사일은 올해 초 한국과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모든 양자 간 제한을 철폐하기로 합의한 이후 가속화될 예정인 남북 간 재래식 미사일 경쟁의 가장 최근의 미사일이다. 2020년 한국은 신형 현무-4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톤 T급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발표했고, 북한은 지난 3월 2.5 T급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밝힌 SRBM을 시험 발사했다. 현무-4는 한국의 가장 큰 미사일이다. 한국 국방부는 성명에서 한미 간의 미사일 가이드라인 종료에 따라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주요 목표물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10년이 끝나기 전에 아시아는 점점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가고, 더 강하게 충돌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교해진 재래식 미사일로 들끓을 것이라고 분석가, 외교관, 그리고 군 당국자들은 말했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국방청사진은 향후 5년간 전년 대비 평균 5.8% 증가한 315조 2천억 원을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추진력 및 사거리 제한 해제 논의 중국 전역을 넘어 러시아까지 타격 가능한 미사일 개발 가능 언제 어디서든 발사 가능 로켓 국방력 향상에 매우 중대. 한미 정부가 우리 민간 상업용 로켓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우리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력,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나라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안보상 매우 중대하다. 고체연료 기반 로켓은 유사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로 전용이 가능한 만큼 고체연료 기반 로켓이 개발되면 원론적으로 이동식 발사대 T-1을 이용한 ICBM 발사 기술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지침 개정 역시 중장기적으로 한국 등 동맹국이 자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에 배치한다면 군사적 부담이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협의에 전향적으로 나섰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지침이 개정돼 민간 상업용 로켓의 제한이 풀리면 우주 탐사를 위한 발사체 및 인공위성 개발 등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1979년 미사일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을 골자로 하는 미사일 지침에 동의했다. 2001년 1차 개정으로 사거리를 300km로 늘렸으며 2012년 2차 개정을 거치면서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났다.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나라가 중거리 미사일 족쇄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중국을 넘어 러시아까지 사거리가 닿는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한미 미사일 지침에 막힌 고체연료 사거리, 고체연료 추진력, 선진국의 10분의 1, 사거리 800km까지만 가능, 배, 신형 미사일 전부 고체 기반, 1도 ICBM 전용 가능 로켓사, 미 동맹국 중 미사일 통제는 한국이 유일, 이스라엘은 제한 안 받아.
미국의 파상적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대응해 군 안팎 개선, 시대착오적인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 또는 폐기해 고체연료 로켓 개발 제한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연료 로켓 자체를 군사용으로 간주해 개발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총 추력 100만 파운드 초 IBSEC 이상의 고체연료 로켓은 만들지 못한다. 선진국 고체연료 로켓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거리가 긴 고체연료 기반의 미사일 로켓은 아예 만들 수도 없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북한과 일본 등의 미사일 로켓 능력에 맞서 800km로 묶인 사거리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사일 주권 제약한 지침. 미국의 동맹국 중 미사일 통제를 받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국이 양자 차원에서 미사일 지침을 맺은 나라는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인데 이들은 모두 북한과 같은 적대 국가와 대치 중인 상황이 아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는 적선국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경우 우리와 같은 미사일 개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미사일 지침을 맺은 것은 1979년이다. 박정희 정부가 비밀 핵무기 개발 추진에 이어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서자 미국이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 결과였다. 이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이 개발 보유할 수 있는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8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묶였다. 2017년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은 사라졌지만 사거리 제한 800km은 사라지지 않았다. 고체연료 로켓 제한도 그대로 남았다. 급속 향상된 배1 미사일 능력. 이처럼 한국이 이 지침에 묶여 미사일 주권을 제약받는 사이 북한과 일본의 미사일 능력은 급격히 발전했다. 북한은 잠수 안발사탄 도미사일 SLBM 인 북극성 계열의 미사일을 고체연료로 완성했거나 개발 중이다. 북극성 2형의 사거리는 2000km가량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우리 군이 개발 중인 현무2C위 기대의 사거리 800km의 2에서 3배 수준이다. 북한은 발전된 고체연료 기술을 바탕으로 신형 4종 세트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는 모두 고체연료 기반이다. 일본은 이미 고체연료 기반의 로켓 엡실론을 2013년 쏘아 올렸다. 엡실론 발사 비용은 주력 로켓인 H-2A의 3분의 1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전직 국방부 고위 관리는 일본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과 미사일 지침도 맺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일본은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만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이 개발한 인공위성용 로켓은 언제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로 전용이 가능하다.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조차도 고체연료 기반 ICBM의 개발 발사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고체화에 박차 가하는 배. 고체연료는 액체연료 로켓에 비해 추진력은 약하지만 구조가 간단하고 연료 주입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이동과 발사가 가능하다. 북한은 액체연료 기반 미사일 로켓을 고체연료로 바꾸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사일 지침 때문에 고체연료를 통한 우주로켓 개발이 불가능해지자 1990년대 말 액체연료를 쓰는 우주로켓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로호는 수차례 발사에 실패했다. 800km로 묶인 미사일 사거리 규정을 개정하는 문제는 미국에서도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 탈퇴 이후 동맹국을 동원해서 중거리 미사일 문제를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사거리 문제에 부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직접 들여올 경우 중국의 반발은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당시를 능가할 것이라며 이런 점을 미국에 잘 설득해 미군의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기보다는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구조 간단하고 즉각 점화되는 고체 연료. 군용 미사일의 최적. 한미 미사일 지침에 막힌 고체 연료 사거리. 낮은 가격에 비해 큰 힘 발휘. 액체 연료 기반한 나로우는 수차례 발사 실패 등 난항. 탄도미사일과 우주발사체에 널리 사용되는 액체연료와 고체연료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액체연료는 연소 효율성이 좋아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우주발사체 1단 로켓은 대부분 액체연료를 사용한다. 추력 및 속도 조절 등이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하지만 연료가 액체여서 로켓이 크고 무거워야 한다. 연료통과 산화제통 등 구조물과 부품도 많아 구조가 복잡하다. 로켓 내에 오랜 시간 액체연료를 넣어놓을 경우 액체연료가 연료탱크를 상하게 할 위험이 있어 보통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한다. 이 때문에 군용 미사일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1단 로켓으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나로우의 경우 2009에서 2010년 두 차례 발사 실패 후에도 발사가 한두 차례 연기된 끝에 2013년 에아 발사에 성공했다. 그만큼 로켓 미사일 개발에 큰 제약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은 구조가 간단하고 즉각적 점화, 발사가 가능하다. 제작비도 싸다. 낮은 가격에 비해 비교적 큰 힘을 낸다. 신속 대응이 생명인 군용 미사일은 그래서 고체연료 로켓 엔진을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일단 점화가 되면 추력 및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군용 미사일과 함께 우주 발사체, 로켓에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2, 3단 로켓용으로 많이 쓰인다.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일본의 경우 1단 로켓도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완전한 고체연료 로켓을 만들었다. 우리도 민간 로켓 고체연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상 우리나라도 고체연료 미사일을 개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거리 800km 이하에서만 가능하다. 군용 미사일은 물론 비군사용 우주개발 로켓도 역적 추력 곱하기 작동시간 100만 파운드 초 이하만 허용된다. 달 행성 탐사 등 우주시대를 열려면 고체연료 족쇄를 푸는 게 관건이다. 사거리 8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에도 마찬가지다.